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변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공약들 준비 많이 해서 저한테 막 아이디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 다 했고요. 저는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건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미 단체장이 단체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규정이라 사실은 왜 의회가 상권 분립지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안 돼? 왜 조례를 단체장으로 만들어?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걸 뚫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당인 단체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막 의회와 함께 뚫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내 예산이나 인사권의 이런 독점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각종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도 같이 상의해가지고 같이 합의문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노력들을 단체장이나 의회나 이런 데가 같이 좀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한편으로는 관료제는 같이 맞서자. 죄는 상관없는데 관료주의에는 지금 같이 맞서자.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면 거기가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어떤 사람들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자꾸 예산을 계속 진행시키고 자기들의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진 속성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관료화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같이 검토를 해서 좀 극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요. 저는 이제 지방의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에서 제가 민원 청취를 하러 나갔잖아요. 9월 달부터 또 민원 청취를 하러 우리 동네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시의원님들이 의원님은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자기들이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저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맨날 나가겠다. 신민수 의원님 그렇죠? 아니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김영문 의원님은 아마 나가기 싫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과 만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활동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거법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선거법이 문제가 돼서 지역 정치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 사이에 우리는 권리당원만 150만이니 250만이니 하는 나라가 되버렸어요. 권리당원, 근데 당원 모임을 한다고 모이면 거기 당원들만 오겠어요. 근데 선관위가 와가지고 실기도 해. 그리고 물어봐. 당원이세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영남과 호남은 현재의 정당 구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당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지역당을 허용해야 된다, 지구당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구당을 허용하고
지구당이 허용되면 지역별 정치 활동이 가능해지는 지역당도 만들 수 있어지거든요.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당 부활을 그 기본소득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제가 거의 될 뻔하다가 안 돼서 제가 오렁오렁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례당이잖아요. 지역 만드는 거.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지역당은 만들자고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역당이 되면 지구당도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지방자치제 안에서라도 하면 좋겠다. 지역당이 왜 필요하냐면 예컨대 일본의 지역당을 하는 그 오사카 유시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갔더니 40대 초반의 젊은 당대표와 30대의 대변인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우리는 다 60 넘은 사람들이 가지고 의원 이러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당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자민당이나 이런 데가 침투를 못해. 참의원이든 뭐든 당선이 안 돼. 오사카에서 무조건 오사카 유시네만 돼요. 그 지역당이에요. 도지사도 유시네, 시장도 유시네, 광역의원, 기초의원, 과반수 이상이 다 유시네. 거기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소수당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자민당에서 굉장히 극우파들이 그걸 만들어요. 굉장한 극우파들이 만들어왔는데 정치적으로 엄청 극우파죠. 근데 지역에서는 공약이 뭐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극우파가 할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자기들 급여 20% 삭감. 그래서 실제로 삭감해서 반납해요. 이게 극우파가 할 얘기인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지방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지 살아남는 거야. 위의 정치로는 한국을 혐한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막 극혐하는 이런 얘기를 쏟아볼지 몰라도 그 동네에선 적어도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거기가 지역 정당으로 있어요. 그 정당의 도움을 얻어야 자기들도 과반이요. 자민이. 근데 일본만 이러느냐? 영국도 마찬가지고 웨일즈 저 북쪽에 있는 당이 지역당이에요. 거기하고 하지 못하면 전체 다수당이 되지 못해.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자꾸 그랬는데 중앙에 다당제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역당으로 다당제 얘기는 30년, 지금 50년간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8대 지선에서는 기초 294명, 과반 108명 이게 2인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7대 때는 기초 30명, 광역 24명이었었는데 8대 때는 기초가 300명 가까이, 광역이 108명이, 기초단체장 6명이 무투표 당선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지방자치입니까? 저 무투표 당선대에서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유권자 말을 들을까요? 공천준 사람 말을 들을까요? 공천준 사람. 원래 공천준 사람 말을 그동안도 많이 듣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 말 듣지 마세요. 이럴 때 지금 웃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8대 지선 이대로 가면 이렇게 또 됩니다. 기초는 이만큼, 광역 이만큼 다 2인 선거구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딱한 게 뭐냐면 동네가 한 10만 명 되는 이런 동네에서 2명 뽑아요. 3인 뽑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저쪽하고 붙으면 20만이 되는데 그러면은 니네 서원구 18만밖에 안 되지. 우리는 2개 동네 합치면은 근데 거기서 4명 뽑아야 돼.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2인 선거 보니까 결국은 양당이 하나씩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당선이야. 그래서 내가 모기는 빼놓고 고동네는 빼놓고 가능한 데들은 다 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얘기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토론회를 하면 저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얘기가 나온 지 30년 됐거든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하는 우리 당 당원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안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게 익숙해.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아닐 때 이렇게 이렇게 법제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자들도 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걸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당 안에서도 그게 있니 없니 뭐 과거에 20년 전 일까지 다 턴이 많이 해서 늘 우리가 그건 당내에서 문제가 일어날 일이고, 근데 저거를 풀어놓으면은 옛날에도 그랬고, 저 처음 2002년도 출마했을 때가 정당공천제 아닐 때 저 출마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 범죄자들이었어요. 저만 빼놓고. 저는 주로 이제 구류 뭐 이런 거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범죄가 없어요. 100만 원 이상 낸 거 없고 전부 80만 원이나 50만 원 낸 거, 집시법 위반 이런 거만 기록다 많아가지고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범죄 경력이 없어요. 근데 전부 그래서 걸러질 데가 없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에 거의 이제 경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당에서는 정당공천제는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당을 만들면 된다. 그럼 그 지역당 만들어서 혼자서 당 만들어서 출마하시면 되잖아. 아니면 뭐 여러 명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충북 환경당 만들어서 나오고, 충북 극우당 만들어서 나오고, 저 경동 태극기당 만들어서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엄청 버리시지?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조차도 지방의원 욕하는 거를 되게 노는 듯이 얘기해. 욕받이야.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당했나요? 다들 아닌 척을 해. 저기 남일현 의원님 아니 그런 거 욕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구나. 저는 엄청 들었어요. 무슨 뭘 하고 나면은, 그래서 시민 대표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스스로의 자본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방의원을 강화시킨다. 혹은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줄기차게 20년 동안 주장해온 게 있어요. 대학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강화되지 않는다. 개별 되지 않는다. 지금 방식으로 30년을 해봤는데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없었는데 어떻게 강화? 대학에 그것도 거점 국립대학이면 더 좋고요. 그런데 지방의회 대학원을 만들어서 의원들이나 의회 공무원들이나 혹은 의회에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이나 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분은 그 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논문도 쓰고, 그래서 라이선스도 받고 박사 석사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된 거 가지고 논문을 좀 쓴 거를, 그럼 그 지역을 대상으로 논문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행정학과, 우리나라의 행정학과가 행정의 효율성 얘기하시면서 의회를 되게 무시해요. 풀뿌리 저기 민주주의를 약간 스킵하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저만 그렇게 느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학과라고 하는 곳이 행정의 효율과 뭐 이런 것만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 간 거죠? 본질을. 두 번째는 정치학과 교수님들이 다 중앙정치만 얘기해. 지방에 분명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지방정치고 이런데 지방정치 연구한 논문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연구를 안 해.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니까. 중앙의 행정이나 중앙의 정치 그걸 해야지 논문을 하고 뭐 그래 연구 용역을 받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방의회, 지방 정치를 하는 그런 대학원을 우리 충북도의회가 충북대하고 해가지고 대학원 만들자. 그럼 저는 그 대학원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화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는 뭐 맨날 했던 얘기. 네, 십니다. 네, 이제 시간 빨리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제가 서울에 그 KTX를 끊어놔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저 빨리 올라가서 필리버스터 참여해야 돼요. 그 제 고민이 이런 게 지방자치 30년 동안 있었는데 제 고민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른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제 말에 다 동의해달라는 거 아니고요. 그 새로운 지방자치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도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약으로든 뭐든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서 좀 바꾸는 계기를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고, 제가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뭔가를 하는 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너무 지뢰가 많아. 못하는 게 많아. 의원을 동작으로 시키려고 했더니 공무원이 아니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무는 다 지게 해야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30년 지방자치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앞으로 30년은 이광희가 만들 지방자치 새롭게 해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질문 안 받아요. 질문 받아야 되겠는데 저 시간 없어요. 네. 지방자치 관련해서 정책지원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에 산의를 해봤지만 정책지원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능력이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 지원관을 갖다 줘도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지방의원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일단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그 임금 중에서도 의원만 해도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임금 270고 나머지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이 의원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중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 제한 벌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주지 않고서는 전문성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트리크 문제, 실업급여 문제, 취업 제한 문제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거기까지 듣고 빨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공무원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직급 체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김성택 의원님 몇 급 될 것 같아요? 부단체장급이면 2급입니다. 그 연봉 9억 9천에서 1억 2천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요 위원장 하셨잖아요. 누구 저기 이상준 의원님 위원장 하셨죠? 위원장 안 된 도의원들은 충청북도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돼서 그 이력서에 도의원 경험, 지방의원 경험 못 씁니다. 위원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제가 그 얘기 오늘 다 빼놓고 했는데 그 얘기는 또 반발이 좀 일어날까봐 제가
열심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유능한 강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내는 거겠죠. 네. 유능한 강사 이강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전략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